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큐 여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예사단의 예병군 정재훈 멘토입니다. 예, 코스피장이 오늘 종가 부근에서 좀 종가 관리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980선에 안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은 여전히 지금 좀 견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계속 여러분 3월장, 4월장의 어떤 강한 상승장을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점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도 종가 관리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장 정리를 좀 해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또 어떻게 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종가 관리, 즉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나타났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종가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 영향으로 상승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300억이 넘는 매수를 좀 보여줬고요.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2,300억, 2,4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수는 올라올 만큼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와 현대차 상승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진행될수록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하락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은 일단 나왔는데 이제 그 위에 121선이 자리를 해주고 있죠. 오버슈팅이 나오게 된다라면 20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은요. 이 지난 1월 달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 윈도우 드레싱 효과 이후에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과도하게 좀 밀렸던 부분들이 있었죠. 프로그램 그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해서 상승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섣부르게 좀 추격 매수라는 부분들보다는 분할 매도 차익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 즉 현금 비중을 서서히 늘리는 전략을 좀 취하자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금일까지 6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에 순매수를 들어왔습니다. 2,300억 가까이 들어왔었죠. 다음 주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게 된다라면 아마도 분할 차익 관점으로 좀 해서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고 만기일 이후에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오늘 흐름도 좀 괜찮았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 오늘장하고 다음 주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지수는 그런대로 견조한 편이었으나 종목들이 간간히 종목들에서 일단 급락이 나오는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요. 제가 시청자분께 여기 프로그램 들어오기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굉장히 울먹거리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저한테 털어놓으셨는데 수익이란 것은 결국은 수익 실현하지 않으면 수익이 아니고요. 손실이라는 것은 손실을 확정짓지 않는다면 손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시는 모양보다는 차라리 어떤 현명한 대처 전략을 대응 방안들을 세워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뭐 이렇게 종목이 뚝 빠지고 나면 거기에서 굉장히 상처를 입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굉장히 냉정한 마음가짐으로 주식을 좀 바라봐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3월장, 4월장이 오더라도 또 강한 종목군에서의 상승, 그 다음에 어떤 턴 되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군으로의 어떤 교체를 하시려면 결국은 과감한 마음이 필요하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이 바로 그 포트 교체에 포트를 교체하고 재편하는 그 시기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빠르게 종목 상담 받으시고 정말 고민되고 힘든 종목들을 새로운 희망이 되는 종목들로 갈아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문자 상담하셔서 진짜 고민을 좀 털어버리시기를 좀 당부드리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도 지금 문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어떤 고민들을 저희가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서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서서
저희가 진정성 있게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고민거리들을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제시해 드린 코스피 5선, 코스닥 5선 관심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쌤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쌤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쌤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쌤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쌤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저희가 최근 들어 이제 여러분들께 새로 이벤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쪼잔한 이벤트는 가라. 대박 이벤트가 왔다. 자, 저희 사연에 대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 정전 멘토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예, 저희 증시큐 여보세요에서는 시청자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고민이나 사연을 좀 받고 있는데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자, 먼저 우편을 이용한 방법은요. 주소는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콘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큐 여보세요 앞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를 보내실 때 사연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아마 저희 서울경제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연을 접수를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채택되시는 분들께는 정예사단의 일주일 무료 멘토링 서비스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안주에 대한 또 정답과 재밌는 오답을 맞추신 분들에 대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안주, 거기에 대해서 재밌는 오답, 그리고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기법 CD죠. 저희 정예사단의 기법 CD를, 지금 일괄적으로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많이들 응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장안의 화제. 자, 대안주 6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에 넘어가 주시죠. 자, 이 종목은요, 내수 섹터입니다. 내수 섹터인데, 여기서 여행주입니다. 여행주 몇 개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저가 항공사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대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3,75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후성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5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의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고가권역에서 좀 매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자,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 상승을 했습니다. 이 자리대, 즉 21선 자리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3,750원 자리대가 저항대가 좀 많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된다라면 약 그 다음 자리대죠. 한 3,900원 자리대까지 목표가를 설정해놓고 보시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21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마페인트 12,900원에 비중 30%라고 7997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사마페인트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21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툭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아마 손실권역으로 확실히 들어가 버리신 것 같은데, 자, 좀 차트 보면서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던 22평선이 있었어요. 그죠?
그죠? 잘 올라오고 있던 22평선이 있었는데 이 22평선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면서 지금 여기까지 꺼트려 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 지지 구간이 명확해 보여요. 그죠? 11,700원대인데 지금하고 차이가 한 3-4% 정도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요 구간이 되면 지금 비중 조절을 조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늘리셔서 자 다시 14,000원대로의 진입 구간을 노려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페인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락이 일단 4% 정도의 급락이 나온 것은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보셔야 되고 일단은 거래량이 크게 수반되지 않은 음봉이라는 거, 그렇다면 다시 재반등을 노리시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주봉상으로도 지지대를 명확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조금 중기적으로 조금 관점을 이어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우증권을 매수하셨네요. 13,200원에 15%를 매수하셨습니다. 8388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자, 상당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2012년도 이후에, 이전에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여전히 보게 된다라면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결국에는 121선짜리대입니다. 9,000원 정도, 9,000원에서 9,100원 정도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 자리대가 저항자리대가 될 겁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여력은 9,000원 정도에서 9,100원 정도까지 일단 열어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구조조정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단기적인 이슈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9,000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라는 점. 근데 이분 같은 경우 13,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좀 더 길게 끌고 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일단 10,000원 선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들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비웍스 25,700원에 비중 40%라고 0959님 남겨주셨어요. 비웍스 전자 차트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원격이 되려면 결국은 이 전자 차트의 시행이 먼저 돼야 됩니다. 전자 차트가 많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보급될 곳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은 지금 전 고점대 부근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점대 부근에서 다시 밀리느냐에 대한 의문이 하나 딱 나오죠. 근데 거래량 수반되는 모습들을 본다면 이 고점대를 돌파를 하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돌파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지금 이것은 익절가를 높여가는 방법이 제일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익절가를 26,500원대 잡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29,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매물을 하세요. 29,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27,000원대까지 익절가를 높여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000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28,000원대까지 익절가를 높여 가시는, 그래서 추세 탈 때는 익절가를 높이고 그 다음에 추세가 횡보가 나올 때는 익절가도 멈추어 놓는 그런 현명한 전략을 쓰시면 이것이 40,000원대 가더라도 목표가 없이 쭉 추세대로 끝까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꼭 그렇게 대응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포스코입니다. 315,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단기와 장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포스코를 좀 보시게 되면 여전히 꾸준하게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 더 이어져서 내려올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신저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결국에는 한 차례 밀렸다가 기술적인 반등, 낙폭과대에 들어갔다가 2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죠. 결국에는 다시 29만원에 넘어서는 자리대가 오게 된다면 저항 라인대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어 보입니다. 약 한 30만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 정도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주가의 추이를 보게 되면 20개월선까지는 항상 한 번씩은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월봉상 20개월선이 지금 33만원짜리대거든요. 월봉상 20개월선을 중장기적인 목표가로 놓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말씀드릴 조화제약 3,820원에 6025님 보유하고 계신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자, 조화제약 얼마 전에도 상담을 이분께서 신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화제약은 어떤 흐름을 타고 올라오는 종목군이다. 그러니까 너무 높게는 잡고 가지 마시되 4,300원대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4,300원대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지금 약한 수익 구간인데 여기서 다시 빠질 구간이 아니라 조화제약은 형질 복제대지와 관련돼서 그런 어떤 부분들 형질 변환되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주가의 모양들을 좋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조금 더 고수익을 노려보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4,300원대까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파트론이네요. 15,6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파트론을 보게 된다라면 26,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13,500원까지 거의 반 이상 밀려내렸습니다. 50% 가까이 밀려내렸는데요. 자, 이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에 하락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스를 그렸던 만큼 밀려내려오니까 이 자리대까지 밀려내려온 부분들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횡보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결국에는 12,000원대에서 아마도 15,000원대에 박스권역을 좀 그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여전히 뭐 실적이 나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잠깐 실적을 보시게 된다라면 올해도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인데 성장의 폭은 약간 미미하죠.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진 만큼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고요. 한 15,000원 정도 때까지 좀 여유를 가지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S&T 중공업입니다. 13,000원에 비중 50%라고 1972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S&T 중공업은 대표적인 방산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북한의 어떤 그런 미사일 레발 발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 조금 상승은 있었지만 결국 강한 상승분은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자, S&T 중공업 차트 보면서 지금 왜 올라오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지금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200원대하고 지금 11,400원대 사이를 계속해서 지금 두 달째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구간이 지나야 돼요. 요 구간이 지나서 요 박스권 상단이 돌파가 돼야만 저는 뭐 4월달 이내는 돌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돌파가 되면 13,000원대까지 충분히 올 수 있으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한항공이네요. 7만원에 6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입니다.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27,000원대 자리대죠. 이 자리대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손실폭이 너무 큰 상황이죠. 비중이 60%니까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4만원 넘어가는 시점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1,000원, 42,000원 자리대까지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여행객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이 되면 물동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바닥은 나왔으니까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입니다. 레드로버 7,400원에 비중 40%라고 0591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동산 주가 왜 안 가는지 저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계속해서 호재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북미 지역에서 6천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 6천만 달러가 돌파가 됐으면 결국은 손익분기점을 훨씬 뛰어넘는, 즉,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모양은 정반대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나 중국 진출에 대한 기사들도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다시 반대 모양을 띠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3D 관련해서 또 미국 쪽에서 특허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명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으나 지금 기관의 수급이 크게 좋은 것도 아니고 외국인의 수급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마치 술잔 돌리기처럼 뭔가를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분명히 실적과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물론 마음고생이 심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저는 조금 들고 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강한 상승을 한번 노려보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RF텍이네요. 12,05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보게 되면 9,700원대에서 13,000원대 박스권역의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큰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갔는데 이 폭이 좀 상당히 넓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무선 충전에 대한 얘기가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길게 보는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박스권역이기 때문에 13,000원대까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9,700원짜리대가 이탈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한 15,000원대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맞추신 분이 벌써 계세요. 4252님, 4133님, 예, 땡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1833님이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자, 지금도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힌트를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이요, 주당 500원에 현금 배당을 했습니다. 모두 일단 주주들에게 500원에 현금 배당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안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관광 사업에 대한 육성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많이들 보내주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현대중공업이 궁금한데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매수가 23만원에 20%. 23만원에 20%요? 예. 네, 어느 부분이 좀 궁금하신가요? 제가요, 이 현대중공업은 뭐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주도 제대로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매수를 했는데, 뭐 네. 때문에 그런지 제가 뭐 수주도 지금 작년에 수주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가지 않는, 제대로 안 가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 우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하순경에 저점을 찍었죠. 예, 자, 예.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예. 17만원대의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거의 30만원 가까이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예, 예. 이제 어느 정도 저가 메리트가 들어왔고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예. 지금 여기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수주에 대한 부분들 많이 이제 목표치를 달성을 해 놓고 난 이후에 예. 또 초과적인 수주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예, 예. 과거에 저가 수주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점차적으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수주를 지금 당장 수주를 했다고 해서 배를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 갖고서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 결국 이 지금 수주했던 게 주가에 반영이 될 때는 몇 년 뒤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할 겁니다. 예. 얼추 다 많이 밀려 내려온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예. 매수가가 23만 원 정도가 좀 되시는데요. 예, 예. 이 자리 때는 충분히 돌아설 겁니다. 다만 이제 21만 원짜리 때, 즉 20만 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거나 그렇게 된다라면 예. 아마도 충분히 23만 원 위로는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씁쓸하시겠지만 좀 예. 여유를 가지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모 의원의 그 시장과 관련해서 신탁 문제가 나오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 의원이 네. 서울시장에 후보로 나온다면 네. 해당 종목을 매도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누가 부분은- 그래요, 그거? 예? 누가 그럽니까?
아니, 저기, 네. 현대중공업 대주주인데. 네. 그 양반이 만약에 된다면, 그건 보유주식을 팔아야 된다면서요. 자, 우선 이게 있습니다. 뭐, 시장 출마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보게 된다라면 그 물량들을 전부 다 시장에 쏟아내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된다라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팔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라면 예. 만약에 제가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이 회사를 갖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저는 이 현대중공업 도와줄 것 같은데요. 도와줘요? 네, 저라면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향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는 좀 여유 있게 보세요. 근거 있는 그런 얘기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팔면은 네. 그 약 2조 가까이 된다는데 그 시장 자, 결론 내려드릴게요. 네. 그거는 시장 루머입니다. 루머고 근거 없는 얘기예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실 거라면 좀 더 네. 끌고 가셔도 되고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23만 원 목표치 놓고 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십시오. 예. 예, 그 시장에 별 쓸모없는 루머들이 많습니다, 그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저기, LG전자요. 아, LG전자요? 예, 예.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7만원요. 7만원요? 예, 예. 최근에 매수하셨죠?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어요? 예, 예. 비중은 얼마나 되신데요? 많이 사가지고요. 100%인데요. 100%요? 예, 예. 엄마나.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예. 이게 좀 장기로 들고 가도 매수가 가격이 오는가. 매수가 가격까지는 와요. 오는데, 예, 예.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걸리면 뭐, 예. 얼마나 걸려요? 1년 정도?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시간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하락을 꺾지를 못했어요. 아직도 여기서 더 하락이 나올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6만원이 지금 됐다. 이제 조정이 끝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직은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만 5천 원대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예. 그러니까, 그 5만 5천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올라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직 하락폭을 다 겪지도 않았고, 하락 추세선을 돌파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자,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업황들입니다. 그죠? 예.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는데, LG전자만 삐딱삐딱거려요. 그죠? 예. 그 시장에 그만큼 수급이 꼬여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들만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저평가라는 얘기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끌어올리질 않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를 매수 가격을 예. 매도를 하면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7만 원대까지 뭐 어떡하겠어요. 이미 물려버렸고. 예, 예. 그렇다고 지금 파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예. 자리고. 예. 근데 다시 올라오더라도 분명한 것은 6만 7천 원대 부근에서 다시 밀립니다. 그죠? 거기까지만 예. 목표가가요? 6만 7천 원대까지 오면 다시 한번 밀릴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기다리셔서 뭐 올해 연말쯤 되면 이게 7만 원대 부근까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든가 아니면 6만 7천 원 부근 올라오면 거기서 비중을 줄이셔서 다시 6만 한 3천 원대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거기서 재매수를 하시는 방법.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예.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코다코요. 코다코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가는요, 네. 2,950원. 네, 비중은요? 비중은 10%요. 10%요. 네. 코다코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누가 괜찮다 그래가지고 사가. 네, 일단은 네. 좀 고가 권역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네네. 20%가 조금 넘는 손실이신데 다행인 거는 네. 비중이 10%신 게 좀 다행이에요. 예. 그리고 일단 두 번째는 이 기업이 실적이 나오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은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데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도 나옵니다. 근데 네. 다만 다른 자동차 부품주보다 못 가는 이유가 예.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사업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다른 그 자동차 부품 쪽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진출이 활발하죠. 네네. 그리고 코다쿠 같은 경우 국내 쪽에 좀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부분들 때문에 많이 이제 이 관심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BW에 대해서 추가 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네네. 그 부분들 때문에도 주가가 조금 밀려 내려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좋은 부분들은 이 BW 해외 만기 전에 이 취득을 해가지고 소각을 시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일단은 지금 손절 라인을 놓치셨어요. 그러니까 예.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반등을 좀 기다리셨다가 네.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2,500원대, 2,600원대는 올 수 있습니다. 2,600원에요? 네, 2,500원, 2,600원 정도 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아, 그럼 제가 또 그럴까요? 이어서 AS를 해드릴 테니까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공 수고하세요. 투자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어제 제가 거의 문자로 상담을 드렸었거든요. NC소프트. 예, 예. 19만 3천 원에 한 60% 정도 샀는데, 예. 그 어제쯤 올라가서 이제 오늘쯤 올라가면 이제 매도를 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예, 예. 제가 어디 좀 갔다 와서 봤더니 그냥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예, 예. 이거를 좀 가지고 좀 더 가도 될까요? 아니면은 저점을 또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끊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들고 좀 가면은 괜찮을까 싶어서. 일단은, 손실 구간에서 굳이 정리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고요. 예. 수익 구간에서는 그냥 빠져나오세요. 아, 제가 그럼 NC 소프트에 구간까지는 갈수 대해서 있을까요? 계속, 예? 수익 구간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예, 예. NC 소프트에 대해서, 예. 지금 최근 들어와갖고 종목 상담 들으면서 계속 안 좋게 얘기 드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 게임주가 올라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최근에 좀 많이 낙폭을 회복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시거나, 안 그러면 여기서 좀 빠져나오셔야 되는 구간이다. 자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2만원대까지, 21만원 위에서 22만원대까지는 보여요. 그러니까 그 구간 내에서는 일단은 빠져나오세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도 추세 하락을 꺾지를 못했어요.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를 꺾지를 못했기 때문에 종목의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는 더 나온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게임 규제 산업이라는 게임 산업 자체를 규제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화가 되지 않는 한은 결코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수가 없는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수익 구간으로 전환되면 바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좀 더 내려가지고 갖고 있다가 일단 수익 구간이 되면 팔으라는 얘기죠? 예, 예. 그럼 크게 더 빠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빠지지 않을까요? 예, 예. 크게 빠지지 않을 게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이 구간이 정확하게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18만 6천 원대 부근인데 지금 19만 천 원에 얼마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계속 지금 지지를 받고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강한 지지대가 되겠죠. 그죠? 이 지지대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일단은 둔각을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일봉상 보면 이 둔각에서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21만 원대에서 22만 원대까지는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금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21만 원대 이상으로는 올라오니까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 가려면 한 몇 개월 기다려야 되나요? 한 1, 2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갈 수 있을까요? 크게 길게는 안 갖고 기다리셔도 있으면은?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저평가되고 일단 묻어놓은 게 낫겠네요? 예? 아니, 보면은 자꾸만 저기 하니까는 차라리 안 보고, 예. 1, 2개월 묻어놓은 게 낫겠다고. 근데 나을까요? 1, 2개월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 안 보시는 것보다는 수익 구간으로 전환됐다 싶으면 21만 원 위로 올라왔구나 싶으면 정리를 좀 하시라고요.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예.
내에 올라온다는 거지 1개월 뒤에 딱 올라옵니다. 이게 아닙니다. 예, 그죠?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데 이제 올라올 수 있다는 거니까. 예. 그냥 밑으로 내려가도 좀 참고 있다가 올라오면 팔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인프라웨어예요. 네, 매수가격 인프라웨어.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예, 11,100원에 20%예요. 11,100원에 20%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좀 회사도 괜찮다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내려온 것 같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빠졌다고 그러십니까? 11,100원이 아니. 9,700원인데. 예, 그렇는데 네. 아직 더 계속 빠질 것 같아서. 네. 예. 그럼 그래가지고. 빠지게 되면 회사가 좋고 그러니까 버티실 거예요? 아니면은 손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괜찮습니까? 차트요? 회사. 회사는 괜찮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인프라웨어가 예.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부분들 원인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 안드로이드 체제 쪽, 안드로이드 기기 쪽에서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다 들어갔거든요. 탑재가 됐어요.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좀 증가가 됐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회사가 디오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예. 기업도 나름대로 성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결국엔 인프라에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PC 쪽에서도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럼 자연스럽게 실적은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죠? 예. 자, 근데 주가의 수준을 보면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죠? 예. 약 한 4% 정도 손실을 나고 계시는데 예. 일단 만약에 이 회사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믿고 있다라면 조금 투자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예.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일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아마도 9,700원, 9,400원 정도까지 많이 빠지면 그 정도까지도 보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12,000원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만약에 9,400원이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절반 정도만 좀 축소를 시켜 놓으셨다가 예. 다시 그 자리에 올라서면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나 예. 좀 길게 끌고 가면 12,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길게면 어느 정도 끌고 가야 됩니까? 길게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여름? 그 정도 때까지요. 네. 주식을 너무 짧게 보려고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돈 못 법니다, 주식. 예.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일모직요. 제일모직요? 네네. 예, 매수가는요? 72,000원이요. 72,000원이요? 예. 어머니 이 표로 띄엄띄엄 보셨죠? 보이면 자주 봅니다. 자주 보시는데 왜 이 72,000원 왜 들어가셨어요? 그만큼 탈락하고 이거 제일모직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계속 종목 상담할 때도 얘기 드립니다. 그건 못 들었어요. 그건 못 들으셨어요? 예. 예. 제일모직 비중은 어떻게 되신대요? 50%야. 너무 많이 담으셨어요. 네. 떨어지고 있는데 너무 이래 많이 담지 마세요. 예. 예, 그러니까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일모직이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는 돌려세우고 있지는 않은데 68,000원대가 지금 횡보 구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68,000원대 자리대를 잘 과거를 한번 보면서 뒤집어 보자고요. 자, 이 68,000원 자리대가요. 굉장히 지금 2011년도예요. 2011년도 자리대까지 지금 밀려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지지가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자 리바운딩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하면 단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중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단기로 좀 볼락거려. 단기로 보시려고 들어가셨죠? 그러면 너무 길게는 들고 가지 마시고 82,000원대까지만 보세요. 그러면 82,000원이요? 예. 82,000원대까지는 올 거예요. 자, 여기서 반등이 올 거예요, 분명히. 몇 달 정도 되면 그래 오겠습니까? 대강
한 6, 7월까지는 들고 가셔야 돼요. 6, 7월 달까지요? 예, 예. 예. 그 8만 원 정도 올라가면.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반등이 나왔던 자리 구간이 있어요. 여기도 예, 똑같고, 지금 그 자리 때인데, 예. 여기서는 그때 이격이 벌어지니까 좁히러 들어온 구간이고, 이건 네, 이격을 서서히 밑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구간이라서, 예, 예. 오더라도 강한 반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8만원대 부근이에요. 그거는 예. 제가 봤을 때는, 늦으면 7월달, 빠르면 예. 5월 내에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때까지만 들고 가셔서 차익 실현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네. 예. 자, 6곡의 힌트 마지막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5번째입니다. 자, 5번째는 수급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달간 외국인들이 약 한 2만 8천 주 정도, 기관이 약 26만 주 정도 순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예, 올해 영업이익이 50%고요. 50% 이상 되죠, 그죠? 순이익이 40% 이상 성장했는 회사입니다. 성장할 것이라는 얘기겠죠. 네. 아니, 성장할 것이다. 그렇죠.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모두, 이게 참, 모두 여행사, 예. 자,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상하네요. 자, 기아차입니다. 55,0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언제 상승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뭐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56,000원에서 57,000원 자리대, 요 자리대에서 한번 털고 나온다라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61선 좀 잡아드릴게요. 5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지금 매수가가 27,500원에, 40% 담으셨다고 말씀을 주셨네요. 자, LG 디스플레이, 지금, 최근에 조금, 하락을 좀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지금, 자, AMOLED나, 그리고 OLED 쪽에 어떤 강한, 지금 실적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장비 증설을 안 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디스플레이 쪽에 조금 성장에 대한 우려, 둔화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빠졌는데요. 자, 이, 차트 보면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주봉 차트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주봉 차트인데, 여기가 지금 박스권 하단으로 보이고, 지금 박스권 상단은 여기로 보여요. 그죠? 3만원대.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거의 하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굳이 이 구간에서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항대가 분명히 보이는 것이 3만원대 부근이니까 3만원대 부근까지는 좀 들고 가시라 이 얘기 드릴게요. 지금 가격대에서 굳이 손절하실 종목군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롯데 쇼핑이네요. 34만 2천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자, 롯데 쇼핑 같은 경우 이 자리대가 이탈되면 안 됩니다. 약 33만 4천원 자리대죠. 약 33만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마트라든가 GS홈 쇼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종목군들 한번 봐보세요. 그렇다면 이 종목군들은 살아 올라가고 있는데 롯데 쇼핑은 밀려내려고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군들 차라리 교체를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약 한 35만원 정도거든요. 종목 교체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포스코 ICT 8,600원에 20% 장기로 갈 수 있을까요? 8569님, 예, 010이 왜 나올까요? 8569님 남겨주셨는데, 자, 일단은, 지금 지지대 부분까지는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6,000원대 구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쯤, 시청자분께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강하게 들어 올리는 구간은 아니고, 여기서 다시 밀릴 수 있는 구간. 즉, 지금, 주봉의 중심선이 지금 꺾여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6,500원대까지
충분히 밀릴 수 있는 종목군이에요. 그렇다면 한 1,000원 차이가 나는데 지금 비중을 줄이셨다가 6,500원대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현명한 전략 같아요.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십시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네요. 18,3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된다라면 61선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죠?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61선이 가급적이면 이탈 안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요 자리대 17,500원 자리대 있죠? 요 자리대 이탈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점. 만약에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한 19,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비중 10%인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17,000원, 16,500원 이탈하면 손절 잡고요. 17,500원 이하권역으로는 한 번쯤은 추가 매수 10% 정도는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아유, 진짜 정답 많이 보내주셨네요. 예. 제가 모두 여행색하는 이 힌트에 그렇게까지 드렸는데도 4133님 땡입니다. 이걸 어떻게 드립니까? 그죠? 예. 7395님, 1602님, 5992님, 9505님, 예. 정답 맞추셨습니다. 자, 4133님. 오늘의, 당첨자. 오늘 죄송합니다. 2731님이네요. 오늘 당첨되셨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주 정답,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강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4133님 끝까지 도전하셔서 정답을 맞추셨네요. 자, 제가 땡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PD님, 요분도 저희 기법 CD 당첨에 좀 드리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저희가 또 이 프로그램 힘내서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의 호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주식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조금 잊어버리시고, 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자, 저희는 지금껏 정예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였습니다.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